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과의 비교인데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모바일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달빅 또는 아트라고 하는 이런 자바 가상 머신을 통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2D 또는 3D 그래픽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SQL, 그래서 SQL 라이트 같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멀티미디어 지원, 동영상이라든지 카메라, 음성, 그 다음에 스틸 사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기기에서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카메라, 와이파이, NFC 같은 이런 장치들에 대한 제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 한글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핵심은 맨 밑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안드로이드라는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개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iOS도 사실 맨 밑에는 BSD라고 하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계하고 비슷한 게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iOS 커널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눅스나 BSD나 이런 게 전부 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발을 자바 언어로 하게 돼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발 언어가 스위프트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C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스위프트를 앞으로 표준 언어로 밀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언어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SDK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불리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하고 iOS 개발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 SDK를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정책으로 문서 개발 도구 코드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iOS도 이제 안드로이드보다는 공개가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스위프트라든지 안드로이드 iOS의 핵심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이외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내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스마트 가전, 예를 들어 TV라든지 셋탑박스, 그 다음에 고급 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도 홈킷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제품 디바이스, 아이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마트폰 이외의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구조를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과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런타임, 리눅스 커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프레임워크가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SD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런타임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특히 개발을 할 때 라이브러리 쪽은 많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기본적으로 운영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단을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앱을 제공하는데, 이 기본 앱을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가장 핵심인 액티비티 관리자, 윈도우 관리자, 뷰 시스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 매니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생명주기를 관리하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문자열이라든지 레이아웃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통해서 위치 관리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그 자바 코어 라이브러리와 달빅 가상 머신 또는 아트 런타임이라고 불리는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여기에 그 중간 기계어 코드 DX2를 통해서 제공되는 DEX라는 파일 포맷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안드로이드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시스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나 C++ 형태로 다양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추상화 클래스를 이용해서 JNI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거라든지 인베디드 환경에 맞추는 어떤 라이브러리, 그리고 웹킷 같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서피스 매니저 같은 화면에 관련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리눅스 커널은 뭐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같이 모바일 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커널을 선택한 이유는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해서 그 2000년도 초반부터 뭐 십수년간 이런 꾸준한 오픈소스 쪽에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어가 안정화 단계가 됐고, 이런 걸 이용해서 빠르게 좀 개발해보자 라는 컨셉에서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선택해서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은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자바, 그 다음에 개발 툴킷은 SK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스템 응용 개발할 때는 C나 C++로 JNI로 개발을 하고요. 이때 NDK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NDK는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키트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제어는 PDK라고 해서 플랫폼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NDK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확장시켜서 어떤 걸 구현할 때, PDK는 그 리눅스 커널 단까지 해서 시스템 레이어의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크게 변형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과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그래서 안드로이드 API라고 하는 게 2번이죠.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3번, 5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운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운드 프레임워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악을 연주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이게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여기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콜해서 만들어 주겠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제 실행될 때는 JNI를 통해서 밑에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그 C++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디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거를 호출하고, 이게 다시 리눅스 커널 쪽에 가서 실제 오디오에 관련된 거를 제어해 주는 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게 해주는 게 밑에 단에서 아주 많은 작업이 있고, 안드로이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여기를 개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그 플랫폼에서 제공이 돼서 실행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소스는 sourceandroid.com에 가셔서 보시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소스코드를 내려받아서 자기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소스 구조는 뭐 바이오닉이라든지 부트테이블 또는 빌드, 뭐 CTS, 달빅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 sourceandroid.com 쪽에 가셔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 실행 방식이 있는데, 뭐 컨텐트 매니저 뭐 등등등에서 안드로이드 SDK가 제공하는 그런 텟에서 실제 그 리눅스 커널 단위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부분은 JNI로 호출돼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로 구분이 되고, 이쪽은 자바, 이쪽은 C나 C++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실행 루틴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초기 실행 루틴은 이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유닉스의 부트스트랩하고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S와 그 비교는 애플의 폐쇄 정책과 반대로 개방 정책을, 애플은 한
회사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든다면 안드로이드는 아주 다양한 제조사가 만드는 하드웨어를 구글이 서포트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이 구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갖다가 그 최소한의 규약을 준수하면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iOS를 대상으로 해서 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곤 있지, 뭐 iOS보다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 측면이나 새로운 신기술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iOS보다 더 빠른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iOS는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실제 구매하는 현금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구입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iOS는 한 회사가 동일 하드웨어에 동일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의 최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다양한 제조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좀 최적화에 대한 이슈가 항상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이 있는데 뭐 윈도우즈 10이 사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구글이 이제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크롬북에서 PC 대체, 웹브라우저 대체 형태를 몰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모바일에 대체해서 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안드로이드가 PC까지 다 포함시키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영역은 초기에는 스마트폰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내비게이션 및 각종 생활가전 제품에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구글의 글래스 같은 웨어러블 장치들, 무인 자동차의 텔레매틱스 장치들, 모바일 디바이스, 개인용 컴퓨터, 기타 인베드 운영체계 연결 영역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상당히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예전 버전을 좀 보면은 안드로이드 1.0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에 매 1년마다 버전이 급격히 올라갔죠. 어떤 때는 2개월마다 버전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맨 처음에 버전이었고, 그 다음에 1.5가 컵케이크, 1.6이 도넛, 2.1이 이클레어. 아주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경험을 시작했냐면 이클레어 이후부터 많은 경험을 시작하셨죠. 2010년 이후로.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화기의 메이저 버전이 바로 진저브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빵이라고 불리죠. 진저브레드 버전이 2010년 12월 달에 팔리면서 이 갤럭시 시리즈가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시장에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본격화적으로 그 자리를 잡게 됐죠. 이후에 이제 태블릿에 적용되는 최초의 버전이 허니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시장에서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이 하나 존재하고요. ICS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그 젤리빈이라는 버전, 그 다음에 키캣, 롤리팝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 SQL, SQLite 같은 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에 대한 멀티미디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자바, 그 다음에 밑쪽에 C++로 구성이 돼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SDK, NDK, PDK 개발하는 형태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JDK를 가지고 코딩 수정해서 하는 게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T,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SK, 추가 API 같은 걸 이용해서 ADT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T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추가 라이브러리를 쉽게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은 이런 OS, 윈도우, 맥, 리눅스 환경에서 자바 개발 툴을 설치하고 여기에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면 자동으로 다 깔리죠. 뭐 이클립스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고 ADT를 통해서 추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나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갖다가 컴파일을 하죠. 안드로이드에서. 그리고 이거를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로 만들고 실제 태블릿이나 폰에다가 배포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자기가 직접 태블릿하고 폰에 배포하지만 일반 소비자한테 배포할 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묶어줘 갖고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개발자가 가공하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리소스, 자바 코드,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규약 언어를 만들어서 자바 C를 통한 컴파일을 통해서 중간 코드인 클래스를 만들고 이 달빅에서 실행할 수 있는 DX 파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컴파일된 리소스와 기타 리소스를 합쳐서 APK 빌더를 통해서 패키징이 되고요. 이 패키징한 파일들에 사인을 하고 키스토어 갖고 사인하고 APK를 만들어서 집 압축을 통해서 패키지를 최적화해서 만든 게 바로 APK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APK 파일이 마켓에서 배포될 수 있는 최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JDK 개발할 때는 오라클 사이트에서 자바를 다운받으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SDK는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은 ADT를 통해서 PC에다가 설치해주면 되는 거죠. 이클립스 툴이 쓰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안드로이드 SK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를 이런 마법사 패키지 형태로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나 이런 환경에서 안드로이드의 배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실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제공해주고 있죠. 안드로이드 가상 단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안드로이드 개발은 카와 같은 초기 에디터에서 개발을 한 적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현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에서 좀 더 생산성을 높여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iOS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바일 플랫폼은 2009년을 기점으로 아주 빠른 변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을 넘어서면서 이런 변화의 속도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증 기술, 그리고 이런 인증 기술을 뒤에서 떠받칠 수 있는 AI를 인식하는 패턴 인식 기술, 이런 걸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가속기, 이런 형태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모바일에 관련된 계속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단말기가 단순하게 최종 사용자의 제품만 실행하는 형태, 앱만 실행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현재 방향성은 사물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형태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홈킷, 구글 같은 경우에도 브로라고 하는 기술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확장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는 사물 인터넷과 함께 더 큰 방향으로 정리돼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